그럼 어?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기출 34회 1번이랑 4번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딱 나왔는데 위에 딱 보시면 제시문이 길잖아요. 이 위에 제시문 긴 거를 절대 먼저 읽지 마시고 밑에 소문문부터 먼저 읽어보시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랑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에 대해 설명하시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위에는 이거 안 읽어도 되겠네? 하고 바로 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면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과 피고 적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지 그거를 먼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은 지금 수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면서 어쩌고 했는데 이의제기를 거쳤다. 근데 이의제기를 거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데 취소 소송의 대상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면 지금 이 문제는 원처분주의랑 재결주의 논점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문제 3번을 읽어보면 일단 여기까지는 크게 이 위에 제시문을 읽을 만한 사항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 3번 바로 읽어보면 또 마지막 문장에 갑이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적합한 소송 형태를 쓰고 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근데 저희가 토지보상법에서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소송이 취소소송 아니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머리에 후보로 놓고 위를 읽어봅니다. 그러면 바로 보상금이 적대요. 그럼 이거 뭐야? 보상금 증감 보증소송. 청구 소송이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일부 지상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쳤으나 이걸 기각을 시켰으니까 짜증이 나서 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에 대해 불복을 할 거고 지장물도 사실 지작물이 제외됐다는 걸 지금 불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작물이 포함되면 보상금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증가하죠. 네. 그러면 지작물의 포함 여부는 결국엔 그 보상금의 증감 여부로 직결되는 거니까 이거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그냥 설명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고 문제를 딱 파악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위에를 읽으면 상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고 나서 여기 쓰면서 사항 포섭이나 구체적인 이런 수치나 뭐 이런 걸 써주면 좋을 것 같을 때에만 위를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보기 시작하면요. 논점의 정리는 그냥 물음 1, 2, 3번 요약해서 써줬고요. 사업인정이랑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의미, 취지, 법적 성질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의미, 취지를 작성하는데 이 내용에는 사실 별게 없지만 제가 지난주 GS 2기 1주차 코멘트를 받았던 게 제가 토지보상법 20조만 항상 작성을 했었는데 토지보상법 2조 5항도 사업인정 규정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코멘트를 받아서 2조 5항 같이 작성을 해줬고요. 법적 성질은 분설하지 않고 그냥 줄처리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 처분성이랑 사업인정의 설권적 형성행위, 강학상 특허, 그리고 재량행위 여부, 제3자의 행정행위 여부 해서 그냥 동그라미 1, 2, 3, 4로 해서 줄처리를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 물어봤으니까 사업인정 고시의 의미 취지를 먼저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은 사업인정 고시가 없으면 사업인정의 가치 무효가 되니까 그럼 사업인정의 성질을 사업인정 고시에 연장시켜서 통일적으로 특허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고 작성을 해주고 물음 1을 마무리했습니다. 물음 1은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만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과 피고 적격. 이거 아까 저희가 원처분주의랑 재결주의 논점이구나라고 파악을 했으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설명할 거다라고 계절이 먼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을 모두 거친 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두 개 다 지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떤 걸로 소송을 대상으로 삼을지가 문제가 된다. 근데 이하에서는 이 관련 행정자금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뒤에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논의를 통해서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서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행정자금의 법적 성질이라고 해서 수용재결이랑 의의재결을 먼저 써줬습니다. 원래 이의신청, 의의재결 두 개 다 쓰려고 하다가 분량상 그러면 좀 넘칠 것 같아서 문제에 나오는 이의재결만을 작성을 해줬고요. 수용재결에서도 내용에는 큰 포인트가 지금 없지만 규정을 작성하실 때 34조만 작성을 하지 말고 50조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피고적격을 알아봐야 되니까 취소소송이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취소소송의 의미 요건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해줬습니다.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고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등을 이거 잠시만요. 요건으로 한다. 근데 어쨌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상적격 뭔지 물어봤으니까 대상적격을 보면 행정소송법 19조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처분 등이란 뭐 이런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논의가 나오니까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논의를 시작해줬습니다. 그래서 원처분주의랑 재결주의 의의를 작성을 해줬고요. 관련 규정의 검토라고 해서 토지보상법이랑 지금 행정소송법의 태도, 규정을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법에서는 83조랑 85조가 그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85조 1항에서 아예 규정 자체에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수용 재결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수용 재결이 원처분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는 그 태도, 그거를 보여줬고 행정소송법 19조 단서가 재결 취소 소송을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 하나여 인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재결 취소 소송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 하나여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이 원처분주의에서 재결 취소 소송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판례, 관련 판례 태도 2008도 1504 판례가 있는데요. 이 판례를 거의 그대로 써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83조, 85조 아까 그 내용 언급해주고 소송법 19조 단서 이거 언급을 해준 다음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쳤어도 수용재결을 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고해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 저희가 아까 19조 단서에서 언급한 그 예외적인 경우 그때에 해당할 때만 이의제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이의제결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라는 판례를 써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검토해서 근데 박사님 이거 제가 맞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종전에 원처분주의랑 재결주의 그 적용에 그게 있었잖아요. 뭘 적용할지. 근데 그게 토지수용법 제도 하에서 맞아요. 그렇지. 그게 궁금했어요. 이제 토지시용법제에서는 75제2의 재결주의를 택했어요. 그러다가 2003년 1월 통합이 되면서 85조 1항에서 원처분주의를 채택한 거지. 그래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나오면은 원처분주의는 2008 1공사 해가지고 토지보상법 85조 1항, 행정소송법 19조 적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결주의는 과거에 재결을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재결, 그러니까 이의재결을 소외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와 연관된 판례가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건 이제 2003년 1월 통합이 되면서 85조 1항에서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처분주의 얘기하면 이제 과거까지는 그렇게 자세히 쓰려고 그러면 배점이 한 2, 30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냥 10점에서 15점 정도 분량이면 그냥 2008 1공사 그다음에 85조 1항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85조 1항 그다음에 행정소송법 19조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최근 내용만. 최근 내용 위주로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쓴 다음에 뭔가 그래도 종전 그걸 언급을 해주고 싶어서 검토에 구토지소유용법제 하에서는 원처분주의랑 재결주의 간 적용에 논란이 있었는데 현행 토지보상법 및 행정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처분주의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네, 이렇게 좋아요. 써주세요. 좋아요. 그런 다음에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재결주의였어. 이제 합치면서 그게 합쳐지면서 이제 바뀌는 거지.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 피고적격 물어보고 있으니까 피고적격 개념 행정소송법 13조에 한번 돼 있어서 그거를 써주고 그냥 피고적격은 사실 위에서 저희가 판례에서도 다 썼거든요. 네. 그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물음 3번 저희가 아까 이거 부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구나라고 파악했던 그 근거를 개설을 써서 써줬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갑은 지금 자신 토지에 대한 보상금뿐만 아니라 일부 지정물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이유로 불복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곧 보상금 증감의 문제로 귀결되니까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으로 토지보상법 85조 2항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대해 검토하겠다. 라고 쓴 다음에 밑에 근데 무슨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물음 3번에서 그 제외된 걸로 인해서 이것을 보상금 증감의 문제로 귀결되었다는 이거는 본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문제를 보고 우리가 누구나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지정물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다른 건 보상금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썼었어요. 왜냐면 이 문제의 답은 어쨌든 앞에서 보상금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 2008도 팔들들에서도 일부 항목이 손실보상 항목에 포함됨에도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사실 오인하거나 막 그거 해서 잘못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 제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제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 답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 명확한 답을 그냥 써버리면 아, 얘 외워서 했구나. 생각 안 했네. 이게 되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저는 앞에 써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보상금 앞에 내용을 적고 손실보상 뭐 제외 이 내용이 더 커지니까 아,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포커스가 보상금보다는 이 보상의 제외에 대한 그런 재결 그런 걸로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이건 좋은 좋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접근. 아, 그 다음에 그래서 저 바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얘기를 시작해줬습니다. 왜냐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얘기할 만한 게 의미 취지는 뭐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고 법적 성질 있고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 대상, 특수성 이런 게 너무 많은 그거라서 근데 배틀을 보면 10점이거든요. 네. 적어서 저는 바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내용을 시작해줬습니다. 그래서 의미 취지 뭐 그냥 간단히 작성을 해줬고요. 법적 성질 작성을 할 때 확인급부 소송이랑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분설해서 작성을 하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분량상 그냥 줄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성이라고 해서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그다음에 청구의 병합 이 세 개만 쓰는데요. 소송의 대상은 저희가 앞에 취소 소송을 언급했으니까 취소 소송은 지금 대상을 원처분주의냐 재결주의냐 이걸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보상을 자체로 맞아요. 보면 그게 아니라 보상금 증감 그 다툼에 관한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 그 내용을 써줬고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원래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데 지금 우리 토지보상법은 그 85조 1항에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준용해서 그대로 하고 있다. 90일, 60일. 그거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의 병합. 이 피수용자가 만약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랑 그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같이 만약 둘 다 별도로 제기를 했으면 둘 다 하는데 진짜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피수용자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과는 별도로 수용 재결을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위해 취소 소송에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라고 썼습니다. 근데 저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박사님. 그 청구의 병합 있잖아요, 보증소. 그 청구의 병합을 취소 소송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취소 소송이 뭔가 더 주가 되는. 그래서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가 그쵸? 되지. 근데 그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도 사실 수용 재결의 내용을 다투는데 법률관계 당사자를 그냥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용 재결 중심으로 취소 소송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처음부터 주장하는 거가 재판부에다가 저거를 예전에는 이제 필요적 공동소송이어가지고 그 재결청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사업시행자가 같이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보증소 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어. 병합 이런 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보증소를 병합을 하게 되면은 그 피고가 추가돼야 되지. 피고가. 예를 들면 취소 소송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잖아. 그치? 보증소는 사업시행자로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합할 때는 당사자 우리가 그 피고 경정 추가해가지고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
재판부에서 통상 이렇게 병합으로다가 이렇게 제기하잖아. 그러면 거의 90%, 95% 이상은 취소 소송은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 인정해 주는 경우가 없고 거의 이제 보증소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소장을 받아보면은 같이 병합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거의 취소 소송하고 보증소를 같이 병합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이제 실무적으로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제 보증소가 거의 95% 이상이지. 취소 소송은 아주 미약한 거고. 거의 뭐 그래서 사실은 실무에서는 병업을 잘 안 해.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인치세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 취소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슨 관할이 잘못됐거나 범위를 잘못되지 않는다 하면은 법원에서 국가의 수용권을 무효, 뭐 취소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99% 보상금을 더 줘라. 뭐 이런 판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제 취소소송, 그다음에 보증소 이렇게 따로 공부하는데 실제 90% 이상은 다 보증소로 하고 있죠. 청구의 병합은 처음 보는 내용이었어가지고. 병합은 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병합된 소장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보증서는 간단하거든. 왜냐면은 보증서로 하면은 그 법원 감정인을 선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예납을 해. 그러면 감정인에서 감정서가 와. 그럼 재판부에서 그걸 가지고 그냥 판단해. 그럼 재판부도 되게 빨리 끝나. 근데 수용 재결 취소시키려고 그러면은 이 재결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저기 관할 토지 수용인에도 와. 공무원 와서 뭐 그냥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하면 소장이 왔다 갔다 그러면은 짧으면 6개월, 1년 이상 걸려요. 우리가 내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취소소송 제기한 거거든? 2년 걸렸어, 1심만. 1심만 2년 걸린 거야. 그리고 담당자는 미치는 거야. 담당자 중간에 또 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보통 2년에 한 번씩 순환하니까 2년 만에 보직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신참이 와서 또 항소심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그 취소소송 제기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있기는 있어. 100건 중에 뭐 한 건 정도는 있긴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거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그 국가 지자체 공익 사업 말고 재개발 같은 거 있지. 토지보상법 준용하는 거. 재개발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잖아. 수용하고 막 이제 그런 거. 재개발에서 우리 그 구역을 빼달라. 뭐 이런 식의 아주 특수한 이제 도정법의 이제 재개발은 토지보상법 불복을 준용하다 보니까 수용 재개발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그 도정법의 그 사실상 사도와 그다음에 토지 수용법의 사실상 사도 평가가 다르잖아. 그지? 매도 청구할 때는 그냥 시가로 주고 수용 재결하면은 3분의 1로 주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도정법의 수용 재결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재개발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같은 취소 소송 막 얘기하고 이런 거지. 실제로 국가 공공기관 중에서 내 취소송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나라가 운영이 되겠어? 안 되지. 근데 그거 말고 도정법에 나와 있는 수용재결 같은 거. 근데 이런 거가 100개 중에 10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이런 거가 이제 있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막 엮여 있는 거야. 이렇게 도정법하고 수용재결 뭐 보증소액이 엮여 있는 게 이제 그런 거가 엮여 있는 거야. 병합으로. 나머지 거는 이 병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 내가 지금까지 보증소 하면서 법원 감정이 하면서 소장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국가지자체는 본 적이 없고 재개발조합에서 이제 그 관토위가 수용재결한 거 그런 거는 이제 조합원들이 막 재결 자체를 취소해달라 수용재결 자체를 취소해달라 이제 이런 것들은 꽤 있지. 그거 빼고는 거의 없어. 나라가 운영이 안 되지. 수용재결 취소해달라 그러면 진행이 안 돼서 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나.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지. 네, 아까 방금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특수성 목차 안에서 하위 목차로 청구의 병합을 처음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청구의 병합이 막 답안에 배점이 적을 때는 저도 많이 안 쓰긴 하는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누구나 다 잘 쓰는 내용이니까 뭔가 내가 다른 내용을 쓸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판례의 유형별 검토까지는 지금 100점이 아예 안 되잖아요. 이건 네. 10점짜리니까. 그래서 청구의 병합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 마무리됐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거는 워낙 많이 접하는 내용이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약간 이런 물음 3번 보증서로 끌고 가는 게 이게 좀 특이했고 그리고 아까 청구의 병합 두 개 배운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음,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또, 아까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갑이 보상금이 적고 일부 지작물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음, 관토의 수용재개를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거쳤는데 그게 기각돼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 소송 형태를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 보증서잖아요. 음, 근데 저는 왜 보증서인지를 설명을 하고 싶어서 보상금에 대해 지금 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이 일부 지작물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지금 그걸 제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포함 여부는 보상금의 증감 여부로 직결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그 법률 관계에 관한 문제를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보고 그걸 서술했거든요. 그렇게 잘했어. 됐죠. 그게 이제 그 연관된 판례가 보상 항목 간 유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작물 간에 이제 보상 항목 간 유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의 경우는 이제 사업의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수용 재개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작물 같은 경우는 수용 재개를 하면서도 이제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부에서 성명권을 행사해서 지작물이 빠졌다. 그러면은 어, 별도로 이제 지작물에 관련돼서 성명권을 행사해가지고 그거를 추가하도록 목록을 추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토지하고 건축물이 같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지. 근데 그게 목록에서 빠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사업 인정을 다시 받아야 돼. 어, 음, 토지와 토지가 이제 엮여 있는 거는. 토지가 엮여 있는 거는 사업 인정을 다시 받아서, 그러니까 토지가 엮여 있는 거하고 별도로 권리가 엮여 있는 거, 영업권이라든지 농업손실보상 이런 것들을 별도로다가 저기 보증서에서 추가하려면은 그거는 그거는 뭐 별도로 저기 사업 인정이나 수용적을 다시 받아야 돼. 그거가 재결 항목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재결 항목이어서 아, 그렇지. 근데 이제 지작물 중에서 뭐 나무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이제 그루가 10그루인데 8그루밖에 없다. 그런 거는 2011도 2300인가 판례에서 보상 항목을 일부 지작물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시하는 판례가 있잖아. 기억 안 나요. 뭐야, 재결 신청 청구 거부해 보면은 지작물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1번부터 아, 7번만. 포함되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제외한 그렇지. 네. 그거는 저기 하고, 재결 신청하고 나머지 세 개를 뺀 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시한 거잖아. 위법하다고 판시했으니까,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돼요?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행정청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토지 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소장에서 추가돼야 될 얘기지. 근데 이제 막바로, 재판부에서는 이제 수용의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의로 이렇게 하지는 않아. 하지는 않고 재판부에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다 명령을 해서 또는 뭐 사업시행자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재결 신청해라. 그러니까 목록 같은 거 빠진 거, 지작물 같은 거 재결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토지는 사업의 구역 안에 빠지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지작물의 경우에는 어차피 토지 목록 안에 조소가 빠진 거잖아. 물건 조소가 빠진 거잖아. 그거는 이제 우리 재결하면서도 이의 신청을 받잖아. 그치? 다시 이의 신청 받아서 그 목록에 열람을 해가지고 목록에 빠진 게 있으면 지작물은 포함시켜가지고 재결을 할 수가 있고 그 재결이 나온 다음에 이제 보증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막바로 재판부가 직접 뭐 하는 케이스가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월권이잖아. 법에 넘는 일을 재판부가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업시행자하고 관할토지주의에다가 추가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아주 그 미세한 거 같은 건 내가 추가한 것 중에는 처마 같은 거 있지. 처마 그다음에 마당 시멘트 이런 거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다가 그거 포함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함해서 한 적이 있는데 뭐 토지나 주택을 한꺼번에 목록에서 빠진 경우가 있었어. 근데 그런 거는 재판부에서 이거는 직권으로다가 목록을 추가할 수 없고 그거는 사업인정 수용직을 다시 받아서 해라. 근데 지작물만 있는 경우는 이제 지작물 이제 큰 거 있지. 뭐 이게 처마 마루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그냥 거기서 그냥 그 항목만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그냥 재판부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되게 뭐 큰 지작물 같은 거 뭐 축사가 뭐 세 개, 네 개 빠졌다. 막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다시
다시 재결서를 받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문제에서 그 토지의 일부가 수시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복 방법 설명하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일부? 네. 토지 일부? 일부가 제외한 거는 잘못된 재결을 한 거지. 완전 수용. 아니지. 완전 수용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걸로 완전 수용이라고 하고 수용재결 취소 소송해야 돼요. 수용재결 취소해야지. 원래는 수용재결에 포함돼 시켜야 될 거를 일부 빼먹었다 그러면은 뭐 근데 사업시행자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왜 나빠 뭐 수용 안 되잖아. 좋잖아. 수용재결 취소하는 경우는 없어. 그냥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 아니, 토지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고 다 모가지 날라가고 뭐 이런 근데 상황인데 그 방금 말한 거랑 완전 수용이랑은 좀 다른 거. 다른 거지. 완전 수용은 그거 아니에요? 완전 그냥 수용은 지금 도와주려고 넓혀서 네. 수용해주는 거. 잔여지나 이런. 잔여지는 짜투리 땅이 수용되는 거고 완전 수용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 이거를 수용을 해달라. 슈퍼맨이어서 날아다닐 수 없으니까 3년 이상 그다음에 형질 변경된 거 건축물 있는 거 뭐 이런 거 날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수용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지. 오늘 GS가 잔여지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올라왔지. 맞아요. 나왔어요. 올라왔지.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 4번 이거 사무소 개설이었거든요.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인데 저희가 아직 외우지도 않았고 10점짜리 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고 썼습니다. 이거 사무소 개설에 의 써줬고요. 요건 써주고 협동사무소 사무소 개설은 이런 취지 때문에 나왔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행정법의 규제 순서가 특허, 허가, 그다음에 등록, 신고 4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3단계인 등록이 우리가 감정평가사 합격해요. 네. 그러면은 그 실무소속 1년 받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등록부에다 등록이 돼요. 그죠? 등록이 돼서 이제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사무소 개설 예전에 신고는 다시 국토부 장관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 이중규제. 그렇죠. 이중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사무소 개설 신고의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네. 실무적으로는 협회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썼거든요. 솔직히 앞에 내용은 시험 직전에 외울 내용이니까 그거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마지막에 그 기출문제 여기 책에는 없는데 제가 마지막에 뭔가 사안의 해결 이런 목차를 잡아서 사무소 개설 신고제도의 폐지라고 해가지고 썼거든요. 썼는데 그 규제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쓰는데 특허, 허가, 등록, 신고 이게 신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라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야. 허가 면허 신고 등록해 이렇게 써. 똑바로 해. 언어가 원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기억이 안 나서. 사람한테 주는 거 우리가 의사 면허 이렇게 하잖아. 네. 그래서 기억이 운전 안 면허 나서 그런 거를 면허라는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지금 그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하면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자격 등록과 중복되는 규제로 이중규제라는 그거 맞아. 비판을 받아서 규정이 그거 맞아. 해지되었다. 이렇게 쓰고 그거 맞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잘했어. 저는 1번, 4번 이렇게 두 개 해서 오늘 끝났어요. 오늘 뭐 4번에서 질문 없으시죠? 4번까지 아직 제가 공부한 범위가 아니긴 한데 이것도 박사님께서 강의 때 되게 많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지 않나요? 맞아요. 사무소 신고 네. 맞아요. 이거는 확실히 정합니다. 그 신고 뭐 등록을 했는데 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됐다. 이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거 마무리하고 내가 네. 또 돌돌광 하나 또 찍어야 될 것 같아. 빨리. 그러면 저는 오늘 기출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